이전 강의에 이어서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그 벡터만 지정해 주면 되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크기나 이동이나 비슷합니다. 앞에서 했던 그 회전이 여러 가지 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DCDX 매트릭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이것들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그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카메라를 최대한 좀 많이 좀 뒤로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T포트가 절대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떨어진 내가 지금 지정한 그 벡터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와 같은 주전자가 놓이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좌표에서 이제 월드 좌표계의 어떠한 위치로 이동한 그 같은 그 주전자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소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함수만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동하고자 하는 그 벡터만 우리가 지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듯이 지금 트랜스레이션 해서 매트릭스 하나, 최종적으로 이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죠. 그렇죠?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기도 지금 나오듯이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5, 그렇죠? 5,0,3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은 공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 공간이 있다면은 x로 5만큼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z로 그 다음에 3만큼 간 거죠. 그렇죠? 3만큼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간, 그렇죠? 이렇게 간 그 같은 그 주전자를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구한 이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월드 트랜스폼에 하게 해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여기가 지금 X축, 그렇죠? Z축, X축과 Z축에서 이만큼 떨어진, 그렇죠? 그 위치에 주전자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했던 그 I의 위치. 그래서 지금 I의 위치를 지금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X는 15, 그렇죠?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I의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해줘야만 그 위치에서 바라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이동 벡터만 멀리 해놨어요. 짱 해서 실행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프로그램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거는 뭡니까?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컬링돼서 이미 잘려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동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SRT, 그렇죠? 이거는 절대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크기 변환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이동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R과 T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과 STR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크기 변화는 하겠죠. 그 다음에 S는 여기 붙든 저기 붙든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대부분이 크기 변화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크기 변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R하고 T 했을 때 만약에 공간상에서 이와 같은 마우스 같은 이런 물체가 있었을 때 R을 먼저 적용해 주게 되면은 일단 크기 변화가 됐다고 봅시다. 요만한 마우스가 이만해졌다 칩시다. RT로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회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동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 이게 그 원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TR을 하게 되면 여기서 커졌습니다. 그렇죠? T합니다. T하면 어떻게 하면 이만큼 가죠. 그 다음에 R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TR로 하는 것과
RT라는 것과 TR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스케일과 R만 적용하게 되면은 요 원점 축을 통해서 뺑글뺑글 도는 조그만 이런 주전자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T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전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회전하고 이 회전 다 똑같은 행렬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구한 행렬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단지 뭡니까? 스케일만 조금 더 스케일도 변화시켰나? 그건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뭐 스케일 변화 정도 주고 그 다음에 RT로 할 것인지 여기 나오듯이 그 다음에 TR로 할 것인지 이것만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RT 같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RT 여기서 일단은 먼저 회전하겠죠. 그 원점에서 일단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그 이동했기 때문에 요거는 요 위치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그 같은 그 주전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R, 지금 방금 제가 마우스가 설명드렸듯이 STR을 하게 되면은 크기 변화는 뭐 동일하게 되고 T, 그럼 원점에서부터 이마만큼 떨어진 위치, 그렇죠? 이마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여기에서 돌아가는 그 회전만큼 이렇게 돌게 되죠.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곱할 때 이 곱하는 이 순서가 그래서 중요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3D에서 이제 실제로 프레임 할 때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내용을.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자, 보면은 자, 볼게요. 자, 지금은 지금 뭘 했냐면은 T포트가 아까 이와 같은 화면에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쵸?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이것과 이거는 뭡니까? 똑같이 회전하죠. 그쵸? 그 자리에서 계속 회전합니다. 이만큼 위치된 위치, 먼저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만큼 위치, 회전시키고 이만큼 위치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그쵸? 먼저 이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회전하기 때문에 이 반경을 중심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자, 지금 이게 같은 그 T포트입니다. 그렇죠? T포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메쉬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요거 따로 우리가 생성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T포트는 우리가 하나의 메쉬를 공유하면 되고 무엇만 다르게 하면 됩니까? 방금 했던 그 같은 매트릭스, 그렇죠? 행렬만 우리가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게임에선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가 있으면 하나의 캐릭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머리 색깔 뭘로 할 거냐, 머리는 어떤 메쉬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정해 주는 그것을 속성이라고 하고 그 값에 따라서 사실은 같은 하나의 메쉬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지금도 보면 뭡니까? 하나의 메쉬지만 그 값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렌더 이 부분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줬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연수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로테이션 Y 그 다음에 하나의 행렬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Y축으로 회전하는 그 행렬을 하나 구해서 이것을 곱했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월드, 트랜스, 스케일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 변화를 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0.3, 0.6, 1.0 1.0 같으면 원 그 크기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위치, 그렇죠? 위치 벡터 이와 같이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0.0.0 뭡니까? 원점이죠. 이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2.0, 그 다음에 5.0 이렇게 해서 X 위치로 해서 이렇게 하나는 0.0, 하나는 2.0, 5.0 이렇게 쭉 나열했죠. 그렇죠? 작은 거, 좀 더 커진 거, 좀 더 커진 거 그렇죠?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Y에서 아까 같이 똑같이 회전을 시키는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죠. 자, 로테이션 Y에서 하나의 행렬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구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제일 첫 번째 T포트입니다. 스케일링 하죠.
딱 했죠. 그 다음에 이동 행렬 걸어줬죠. 스케일 S,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뭡니까? STR 이렇게 줬네요. 그렇죠? 이거는 STR로 해줬습니다. 원래 SRT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고쳐줍시다. 이거 SRT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어차피 0,0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이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RT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스케일링하고 회전하고 이동하는데 이동은 0.0.0이기 때문에 뭐 별 영향을 주지 않죠. 첫 번째 거기에서는 스케일링과 그다음에 Y 회전만 된 월드 매트릭스를 어떻게 합니까? 셋 딱 해주죠. 딱 해주게 되면 여기서 지정한 출력하 드로우 서브셋을 통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모든 정점은 이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스케일링 좋습니다. 그렇죠? 스케일링에서 두 번째 거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동 정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셋 트랜스폼 이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동, 그렇죠? 이동이 지금 0.0, 2.0이 돼. 2.0만큼 떨어진, 그렇죠? 그 위치에서부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 위치의 그 행렬을 일단 만들어서 두 번째 그 T포트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도 크기 변화는 좋습니다. 좀 더 큰 거죠. 큰 것이고 이동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SRT가 아니라 STR로 줬죠. 그렇죠? TR로 줬습니다. 요거의 반대죠. 그렇죠? TR로 줬고요. 그 다음에 그 행렬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이와 같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그렇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출력하는, 그렇죠? 출력하는, 회전하는 그 같은 T포트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조금 더, 이렇게 볼까요? I를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I를 0,0 하고, Y도 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뒤로 쭉 빼볼까요? Z만 해서 쭉 뒤로 뽑아볼게요. 정면, 아주 그냥 정면으로 보는 거죠. 정면으로 봤을 때 나오는 부분. 그렇죠? 요거는 아까는 그 사항들을, 회전한 사항들을 보기 위해서 약간 위쪽에서 봤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고, 이것이 요 두 개는 그냥 고자에서 뺑뺑뺑 돌아가는데 얘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행렬의 결합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진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식강 변환 행렬을 이용한 3D 물체 다루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했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3D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1강부터 우리가 10강까지 배운 내용들은 3D의 가장 기본적인 행렬 변환과 그 다음에 출력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그냥 행렬만 구하고 그냥 콘솔 모드에서만 우리가 출력만 해서 값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했지만, 실제 0.3과 1.0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3D 물체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10강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D에 대한 그래픽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려는 것이 뭡니까?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내용 가지고서 뭐 의학에도 쓸 수 있고, 뭐 다른 뭐 심리체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강까지의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탄탄한 우리 기본 실력을 다졌다고 하면은, 이제 11강의 내용들은 이제 실제 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그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리는 그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배웠던 그 도형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슈팅 게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슈팅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지면을 깔고, 그 다음에 원기둥이든 뭐 주전자든, 그렇죠? 그걸 하나 세워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게임 구조의 안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서 득점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임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강 이후의 내용이 또한 그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므로 여러분들 일단 10강까지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1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3D를 이용해서 게임을 작성하는 그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강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11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